백구의 행동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의 산소를 지킨 지 벌써 5년이에요. 그저 충성심이 가득한 백구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5년간 지켰던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사람도 아닌 누군가가 지켜주는 일이 정말 현실에서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저희 집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02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던 날, 저한텐 그 어떤 색도 없던 계절이었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그저 회색빛 안개에 덮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짝이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나버렸거든요. 저와 남편은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처음 만난 건 제가 21살, 그이는 25이었던 봄날이었죠. 마을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깊고 조용했는지 모릅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손길로 마음을 전하던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말이 없어도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순자야, 나랑 살래? 청혼도 그렇게 짧고 직설적이었어요. 그 뒤로 평생을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힘든 농사일에 지쳐 돌아와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 하지만 제가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누우면 소리 없이 약을 지어오고 밤새 제 이마에 손을 얹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례는 마을 사람들 도움받아 조용히 치렀어요. 남편 성격답게 시끌벅적한 걸 싫어하던 사람이라 마지막 가는 길도 조용하고 단정하게 보내드렸죠. 산 아래 작은 언덕, 거기 단풍나무 아래가 남편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자리였어요. 그곳에 남편 무덤을 썼어요. 우리가 함께 찾던 곳이었어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엔 짙은 그늘이 드리우고 가을이면 단풍이 고왔죠. 겨울에도 그 자리에 앉아 멀리 마을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끔 소주 한 잔 마시며 순자야, 여기서 죽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곤 했었죠. 그 말을 기억해서 그곳에 남편을 모셨어요. 장례 당일엔 마을 어르신 몇 분과 친정에서 온 여동생만 함께 했어요. 다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끝내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운 곳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나 없이 너무 외롭지 말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걸 억지로 버텼죠. 그렇게 삶의 반쪽을 보낸 기분이었어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백구가 무덤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째. 백구는 집에 오질 않았어요. 제가 도시에서 장례 끝내고 시골집에 돌아왔을 때도 백구는 무덤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하다못해 눈이 쌓여도 꼼짝도 안 해요. 그저 묵묵히 무덤 아래 산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백구야, 이리 와. 배고프잖아. 얼른 와서 먹어. 제가 밥그릇을 들고 불러도 꼬리만 한번 흔들고는 꼼짝도 않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반가워하긴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 따라오질 않아요. 딱 거기까지. 무덤 옆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요. 사실 백구는 남편이 직접 데려온 아이였어요. 시골 장터에서 종이박스 안에 버려졌던 새끼 진돗개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안아와선 이놈 데리고 살아보자 그 한마디 했던 사람.
평소엔 말도 없던 남편이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이 딱 열해 전 남편의 45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남편이 좋아하는 도미 한 마리와 소주를 사들고 돌아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난데없이 종이 상자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상자를 열자 까만 눈망울의 하얀 강아지가 절 올려다보았어요. 너무 작고 여린 모습에 가슴이 아렸죠. 버려진 강아지야. 데리고 살아보자. 그게 남편의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도미찜을 해놓고 소주를 따라주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남편이 소주를 거의 마시지 않더라고요. 대신 강아지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밥그릇과 물그릇을 챙기고 담요를 가져와 부엌 한켠에 포근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백구. 하얀 개니까.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름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정은 분명했어요. 그날부터 백구는 우리 가족이 되었죠. 그 뒤로 백구는 남편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죠. 밭에 나갈 때도, 약 타러 읍내 나갈 때도, 동네 어르신 회관 갈 때도 어디든 같이 다녔어요. 저는 가끔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사실 남편이 말이 없어도 백구는 늘 그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피곤한 날이면 조용히 발치에 누워 꼼짝도 않고 기분 좋은 날이면 꼬리를 흔들며 장난을 치곤 했죠. 둘 사이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있는 듯 했어요. 그랬던 백구가 남편이 떠난 후 무덤 곁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마지막 명령이라도 받은 듯한 눈빛으로요. 세상에, 저게 봐라. 꼭 뭐라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있네.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같이 신기해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저 충직한 마음이라 여겼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백구의 행동은 이상하리만큼 절실했어요. 눈 오는 날엔 무덤 옆에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웅크리고 자고, 비 오는 날엔 축축하게 젖은 채로 산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꼬리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런 백구를 바라보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편 떠난 뒤로 저는 겉으론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론 늘 텅 빈 느낌이었거든요. 말 한마디 걸어줄 사람 없는 집, 남편이 자주 앉던 평상도, 밥그릇 옆에 놓여있던 약 봉투까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그림자 같았어요. 백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하루는 조용히 제 곁에 와서 몸을 기댔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쏟아지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제가 혼자 몰래 무덤에 앉아 있는데 백구가 제 무릎에 턱을 얹더라고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눈동자만 가만히 마주보면서요. 말도 못하는 짐승이 무슨 위로라도 해주는 듯한 그 느낌.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백구가 그 자리를 지킨 이유가 단순한 충성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아이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제게 전하려고 했다는 걸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백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절이 3번 바뀌고 다시 또 바뀌고 어느덧 해가 5번이나 바뀌었죠. 첫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 저는 걱정되어 백구를 데려오려고 무덤까지 올라갔어요. 쇠고기 국물에 밥을 말아 도시락통에 담아 가져갔죠. 백구는 눈 속에서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코와 귀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죠. 백구야, 집에 가자. 너무 추워. 하지만 백구는 밥만 먹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가져다
백구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불로 지붕을 만들고 담요로 바닥을 덮었죠. 백구는 그제야 그 안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그래도 무덤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듬해 봄,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 주변에 진달래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동안에도 백구의 자리는 변함없었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백구에게 먹을 것을 두고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새 백구는 마을의 자랑이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게는 사람보다 낫다니까. 주인 무덤을 저렇게 지키고 있잖아. 세상에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는 저렇게 충성스럽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안쓰럽다 하다가 나중엔 신기하다고 했고 그 다음엔 그냥 백구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치 무덤과 한 몸처럼. 쟤는 사람이야, 개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못해. 누가 그랬던가요? 산소에 오르는 오솔길 초입, 백구가 한쪽으로 길을 내버린 덕분에 그 좁던 길도 이젠 사람 2명이 나란히 걸을 정도가 됐어요. 백구가 다닌 자국, 그건 오히려 어떤 안내자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 그 길을 오를 땐 늘 눈물이 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백구가 앞서 걷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큰 태풍이 마을을 덮쳤어요. 바람이 나무를 뿌리째 뽑을 정도로 세찬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저도 백구가 걱정되었지만 그날은 산에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무덤에 올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덤 바로 옆 큰 나무가 쓰러져 있었는데 마치 무덤을 피해 반대쪽으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동 옆에 백구가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채로 앉아 있었죠. 백구야, 괜찮아? 백구는 힘겹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나중에 마을 노인들이 이야기하길 백구가 태풍이 불던 날 밤새 지저대며 무덤 주위를 돌았다고 해요. 마치 무슨 위험으로부터 무덤을 지키려는 듯이요. 백구는 늘 같은 자리를 지켰어요. 해가 뜨면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낮에는 그늘진 바위 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해 질려 끼면 다시 무덤 앞에 돌아와서 앉았죠. 비 오는 날엔 무덤 옆에 파둔 작은 구덩이 안에서 웅크리고 자고 눈 오는 날엔 무덤 앞에 얹힌 눈을 조용히 털어낸 다음 앉더라고요. 딱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듯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은 동네 아이 셋이 산에 소풍 와서 무덤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백구는 처음엔 꼬리를 흔들더니 아이들이 무덤 가까이 오자 천천히 일어나 무덤 앞으로 이동하더라고요. 마치 여긴 들어오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선 저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내려갔어요. 3년째 되던 봄, 백구의 털이 많이 하얘졌어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마치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마치 남편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멈, 쟤는 그냥 개가 아니야. 저건 그 양반 넋이 들어앉은 거야. 나 같으면 벌써 지쳤을 텐데.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백구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선명하던지 새벽에 벌떡 일어나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백구가 무덤을 지키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마을에 큰 장마가 들었어요. 2주일 넘게 비가 내리고 산에서는 작은 산사태까지 났죠.
저는 백구가 정말 걱정되었어요. 무덤이 있는 곳은 경사가 있어서 물이 흘러내릴 테니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무덤에 올라가 보니 백구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달랐어요. 무덤 주변으로 작은 도랑을 파놓았더라고요. 마치 빗물이 무덤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려는 듯이요. 그리고 백구 자신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만 무덤만은 깨끗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그 산소에 김매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백구가 무덤 옆에 누워 있다가 절 보더니 벌떡 일어나 무덤 뒤쪽으로 뛰어가 숨는 거예요. 백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이상했죠. 그날따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꼬리도 축 늘어뜨리고선 도통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무덤 뒤편 남편이 생전에 심었던 살구나무 밑에서 백구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있더니만 절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다가와선 제 발등 위에 턱을 툭 하고 얹었어요. 그날 이후로 백구는 더 자주 숨었어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며칠 후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 잠들고 어느 날은 숨소리가 거칠고 입가엔 거품 같은 게 맺혀 있었어요. 등을 쓰다듬는데 어깨뼈가 손바닥에 다 느껴질 정도로 야위었더라고요. 5년째 되던 해 가을, 백구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순자 씨, 이제 그게 데려다 집에서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 저기서 죽겠어. 불쌍해서 어떻게 보나. 저기 올라가서 밥 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백구가 그 자리를 그토록 지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데려오면 백구에게 미안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며칠 동안 모습을 통 안 보이길래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산소 근처를 뒤졌죠. 아니나 다를까 무덤 바로 아래 풀숲 안에서 백구가 기운 없이 누워 있었어요. 백구야, 이리 와.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아 올리는데 몸이 땀에 젖은 것처럼 축축하고 뜨겁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동안 너무 무덤만 지키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제 욕심이었을까요? 이제 좀 데려다가 따뜻한 데서 재우고 먹이고 사람 손이라도 닿게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날 백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왠지 이번엔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백구의 자리가 왜 그토록 오래도록 그 무덤 옆이었는지를,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정말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백구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백구를 부엌 한켠에 마련해둔 작은 이불 위에 눕혀줬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마당에서 데워온 누룽지 국물을 조심스레 떠먹였죠. 그 아이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제 손끝을 닦더니 한숨처럼 긴 숨을 내쉬고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불 위에 누운 백구를 보니 5년 전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손바닥만 한 강아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했던 아이였는데 무덤을 지키는 5년이 그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과 백구가 함께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봄날 밭갈이 할 때면 남편 옆에서 흙을 파헤치고 놀던 모습, 여름 저녁 마당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 옆에서 꼬리를 흔들던 모습, 가을 들녘에서 함께 산책하던 모습, 겨울 아궁이 앞에서 나란히 잠들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백구야, 너도 그립구나. 그 사람이.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백구가 낑낑거릴까봐, 혹여 숨이라도 멎을까봐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이 들려는 찰나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미세한 숨소리 같은 게 들렸죠. 불안한 마음에 일어나 마당 문을 열어보니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구가 있던 부엌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금속 타는 듯한 냄새랄까, 아니면 오래 묵은 쇠붙이 같은 묘한 냄새. 저는 문득 백구의 목줄 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백구야, 괜찮아? 어디 다친 거야? 다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젖은 부분을 살피려 손을 댔을 때 손끝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습니다. 목줄 속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느질된 틈 안에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백구가 몸을 돌려 그 틈을 가리듯 끌어안으며 제품에 파고들었고 저는 이상하게 그 동작이 무언가를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 못하는 백구가 왜 이토록 조심스러웠을까? 제 기억 속에서 백구의 목줄에 대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 어느 저녁이었어요. 마당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백구를 데리고 와서 목줄을 고치고 있었죠. 평소엔 그런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바늘과 실로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목줄이 낡아서. 그게 남편의 전부였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남편의 눈빛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로 백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마치 뭔가 알리면 안 되는 걸 품은 사람처럼. 아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평소엔 낮잠을 자다 깨면 꼬리를 흔들며 부엌에 따라 들어왔던 아이가 그날부터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거나 벽을 등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가 백구에게 말을 걸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눈동자만 살짝 굴려 절 바라보는 모습이 꼭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백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거의 먹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셨죠. 야윈 몸은 이제 거의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눈빛도 점점 흐려졌지만 이상하게도 목줄 주변에 제가 손을 대려고 하면 조금씩 몸을 움직여 피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에는 수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집 고양이가 다쳤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짐승병원? 말도 안 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걔는 그냥 집에서 키웠어라며 거절했던 일도 있었는데 그때 한번 데려갔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백구는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제가 아는 수의사에게 부탁해 진찰을 받게 했어요. 의사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위장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걔가 이런 걸 삼킬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아무리 봐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혹시 뭘 삼킨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제야 남편이 백구를 마지막까지 지키게 한 이유, 백구가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서서히 퍼즐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 백구한테? 수의사는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뒤로하고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너무 늦었고 백구에게 더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백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는 제 품에 안겨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어요. 가끔 눈을 깜빡이며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마치 이제 알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한켠에 앉아 백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너가 그걸 품고 있었구나.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오래 그 사람 마음을 안고 있었던 거였네. 그 말을 들은 백구는 눈을 감은 채 제 무릎에 머리를 툭 기대더니 아주 작고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게 백구의 마지막 숨이었어요. 제가 백구의 몸을 감싸 안고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문득 백구의 목줄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툭! 굉장히 작고 낡은 무언가였어요. 종이처럼 보였지만 눅눅하게 젖어 찢어질 듯한 상태였고 그 속에 반짝이는 금속이 살짝 끼어 있었죠. 순간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남편의 반지였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에 꼭 맞았던 우리 결혼 반지. 금빛은 바랬지만 안쪽에 새겨진 영원이라는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서로의 반지에 새겨 넣었던 약속의 글자였죠. 남편은 평소에는 반지를 끼지 않았어요. 농사일 하다 다칠까봐, 그리고 반지가 흙에 더러워질까봐 항상 서랍에 넣어두었거든요. 제가 가끔 왜 안 껴? 라고 물으면 손가락에 안 껴도 마음에 끼고 있어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반지와 함께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구겨진 봉투 속에서 간신히 꺼낸 그 쪽지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기고 간 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자 백구가 끝까지 지켜낸 진실이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눅눅해진 종이는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질 듯 얇아졌고 글씨도 물에 번져 흐릿했지만 분명히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생전의 습관처럼 글자의 마지막 획을 꾹 눌러 마무리하던 그 필체.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순자야, 이 편지를 너가 보게 되는 날이 오긴 올까 싶다. 나는 참 못난 인간이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마음 한번 따뜻하게 표현 못한 그런 인간이었지. 너는 늘 참아줬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아니, 제 눈이 떨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리면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고 제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말없이 그 일을 대신해주는 식으로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지난 몇 개월 내 몸이 이상한 걸 느꼈다.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이 가빠졌다. 병원에 가보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구나.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너가 걱정할까봐 또 힘들어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다. 그게 더 큰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은 병원에 다녀온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편지를 읽으니 남편은 몰래 병원에 다녀왔던 거예요.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큰 병원까지 갔을까요? 생각해보니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가끔 장에 좀 다녀올게라며 평소보다 오래 집을 비웠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백구는 내가 너한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 아이는 너보다 더 내 속을 잘 알고 너보다 더 나를 많이 본 친구다.
죽고 나면 이 아이가 너를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믿고 이 부탁을 남긴다. 백구 목줄 안쪽에 너에게 전할 물건을 넣어뒀다. 무덤 옆 쌀구나무 밑에 묻은 상자도 함께 찾아줘. 거기 내 진심이 있다. 고맙다. 사랑한다. 많이 그리울 거다. 그 순간 제 눈물이 뚝 하고 쏟아졌어요. 종이를 꽉 쥔 손이 떨렸고 품 안에 있는 반지를 다시 쥐었을 땐 그 금속의 차가움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곧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심을 전할 방법으로 백구를 선택했던 거고요. 백구가 5년 동안 무덤을 지킨 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주인의 마지막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과 백구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백구를 데리고 산에 오르던 날들, 밭에서 함께 일하던 순간들, 저녁에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백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백구가 남편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걸까요? 백구가 무덤을 지키던 5년 동안 저는 그저 충직한 개의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백구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마음을 제게 전하기 위한 살구나무 밑. 저는 곧장 백구와 함께 지냈던 산소로 다시 향했어요. 날이 어스름해질 무렵 삽을 들고 그 나무 아래를 조심스레 팠죠.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곧 단단한 나무 상자 하나가 손끝에 닿았어요. 꺼내보니 오래된 나무함이었고 녹이 쓴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살구나무는 남편이 무덤 자리를 정할 때 직접 심었던 나무였어요. 이 나무가 자라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야. 내가 없어도 너가 산에 올 때마다 열매라도 따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며 심었던 나무였죠. 그 나무 아래에 보물 상자처럼 무언가를 묻어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 자물쇠는 반지의 안쪽에 끼워져 있던 아주 작은 열쇠로 열렸어요. 너무 작고 낡아서 마치 숨겨진 장난감 같았지만 그 열쇠가 맞았다는 걸 아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상자 안엔 낡은 수첩 한 권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소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펴보니 남편이 말 못하고 써내려간 수많은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혼자 김장을 하고도 티도 안 내고 알아누웠던 날, 어떤 날은 설거지하다 고무장갑 찢어진 걸 몰라 손등이 벗겨졌던 날. 그땐 왜 그게 그렇게 당연했을까? 왜 눈길 한 번, 말 한마디를 아끼고 아꼈을까? 그게 미안해서 요즘은 백구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겠다. 수첩의 글귀 하나하나가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마치 그 사람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 같았고, 동시에 그 마음을 그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백구는 이런 걸 품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무덤 옆에서 5년 내내 아무도 모르게 지키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남편의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식 날, 첫 아이를 잃었던 날, 농사가 망해한 겨울을 굶다시피 했던 해,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 그 모든 날들에 대한 남편의 진심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결혼식 날 너의 손을 잡고 읍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너는 몰랐겠지. 내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고 얼마나 힘을 줬는지. 그땐 내가 행복하다는 말도 못했다. 첫 아이를 잃었을 때 나도 많이 울었어. 하지만 너 앞에선 강한 척했지. 내가 무너지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저 같이 울었어야 했나?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우리가, 그리고
그 시절 백구의 강아지 시절 모습도 있었어요. 아직 새끼 털이 남아있던 시절, 그 사람 품에 안겨서 해맑게 웃고 있는 백구. 그리고 그 옆에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저. 우리 결혼 초창기 사진이었어요. 비록 흑백이지만 그 시절의 행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남편은 웃는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쑥스러워하면서도 환하게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잔뜩 생기고 조금 삐뚤어진 앞니가 보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웃음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웃음을 아끼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백구를 통해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긴 거였는지도 몰라요. 말로 못했던 고백,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 그걸 이토록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전해준 거예요. 저는 그날 백구 무덤을 남편 무덤 옆에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름도 써줬고 돌담도 낮게 쌓아줬죠. 그날 이후 저는 그 두 무덤 사이에 놓인 평상에 앉아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어요. 하늘은 꼭 그 사람의 눈동자 같았고 바람은 백구의 숨결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마음속 미움과 외로움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상자를 꺼내 들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에 베인 글씨마다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죠. 수첩 맨 앞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간다면 순자가 이걸 보게 되길 바란다. 그러면 조금은 덜 원망하겠지. 그리고는 날짜도 없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적은 듯한 짧은 메모들이 이어졌어요. 수첩 속 이야기는 마치 우리 30년 결혼 생활의 연대기 같았어요. 읽다 보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처음 제 손을 잡았던 봄날의 따스함, 초라한 결혼식 뒤 숨어서 술 한잔 했던 날의 웃음, 첫 아이를 잃고 함께 흘렸던 눈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남편은 늘 제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은 순자가 새벽까지 김치를 담갔다. 손가락 끝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하단 말을 목구멍에서 삼켰다. 나란 인간은 왜 늘 이 모양일까? 순자가 다리에 파스를 붙이고 잤다. 나 몰래 하려 했겠지만 나는 봤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다. 그게 더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백구가 순자 무릎에 머리 기대고 자는 걸 보고 안도했다. 나 대신 위로가 돼주고 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 수첩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메모들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지듯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과 함께 마른 꽃잎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해바라기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결혼 초창기 남편은 매년 제 생일마다 해바라기 한 송이를 가져다 주곤 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고 노란 꽃을 뒤에 숨겼다가 내밀던 모습이 참 수줍고 귀여웠죠. 언제부터인가 그 작은 의식도 사라졌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그 꽃잎은 마치 잊어버렸던 그 시절로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마당 한켠에 심었던 해바라기, 작년엔 꽃을 못 피웠지. 순자가 속상해했던 그날 백구가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안 했다. 이 아이는 너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오래 널 지켜줄 거다. 순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백구는 단순히 충직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회한, 그리고 저를 향한 마지막 인사까지 모두 그 몸에 품고 있었던 존재였던 거죠. 소포를 열어보니 안에서 또 하나의 봉투가 나왔어요. 손때가 많이 묻은 작은 갈색 봉투.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쪽지와 함께
낡은 음성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건 나한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백구만 바라보며 이걸 녹음했다. 혹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테이프라니. 녹음기는 어디 있을까요? 문득 다락방에 남편이 쓰던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해둔 상자가 생각났어요. 다락방 먼지를 뒤집었으며 간신히 찾아낸 그 상자 속에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지만 다행히 건전지를 넣으니 작동했죠. 집안을 뒤져 녹음기를 꺼내고 테이프를 삽입했어요. 약간의 잡음과 함께 익숙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이 메인 듯 떨리는 그리운 목소리. 순자야,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살아서는 너한테 고맙단 말, 미안하단 말도 제대로 못했네. 너가 한숨 쉬고 돌아서는 날마다 난 내 자신이 더 작아졌어. 그런데도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지. 마치 그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전에 떠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다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너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었던 거 기억나? 그때 너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귀에 선명해. 하지만 그 말을 한 번도 못했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금은 떨리는 듯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간직했던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 같은 목소리였죠. 지난 겨울, 너가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준 미역국 기억해? 사실 그거 3번이나 다시 끓였어. 너가 좋아하는 맛이 될 때까지. 근데 그 말도 못했지. 저는 그 미역국을 기억해요. 제가 고열로 알아누웠을 때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끓여준 국이었죠. 맛있다고 했더니 무뚝뚝하게 그냥 미역국이지 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3번이나 다시 끓였다니. 그런 사랑스러운 노력을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테이프 속 그의 목소리는 몇 번이고 끊겼다 이어졌고 중간중간에 백구가 짖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마당이나 산책길에서 녹음했나 봐요. 그 사람다운 모습이었어요. 제게 직접 말하기는 부끄러워서 백구와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우리 농사가 망했던 그 해 밤마다 울었지? 내가 모른 척했지만 사실 다 들었어. 나도 한참을 논두렁에 앉아 울었어. 근데 그때 너가 계속 웃으면서 괜찮아요. 내년엔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줬잖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너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결혼 12년째 되던 해였어요.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쳤죠. 그해 겨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 들어오며 더 많이 일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도 울었다니.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순자야,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마음을 잘 표현 못해서 많이 외롭고 서운했지? 너가 가끔 돌아서서 혼자 한숨 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근데 그때마다 백구가 너의 옆에 가서 앉더라고. 참 이상했어. 이 녀석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 그러고 보면 백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조용히 제 곁에 앉아있곤 했으니까요. 남편이 표현하지 못한 위로를 백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백구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그 애는 나보다 훨씬 낫고 훨씬 따뜻한 친구야. 그러니까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나 늘 옆에 있을게. 테이프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아이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체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제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했던 거였군요. 그래서 백구에게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고요. 저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진심을 전해달라고. 그날 밤 저는 녹음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살구나무 아래 묻힌 건 단지 나무 상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 회한, 사랑, 그리고 용서였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품으려 했던 진심, 그걸 세상에서 유일하게 맡길 수 있었던 존재. 백구.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숨쉬고 있었어요. 조용히, 따뜻하게. 그 사람의 온도 그대로. 상자 맨 밑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짧은 시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었죠.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의 행복도 영원한 추억이 된다. 고마워, 순자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항상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잃은 그 작은 생명, 그 아픔을 홀로 사귀며 살아온 거였죠. 백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남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백구는 어쩌면 그 빈자리를 채워준 또 다른 가족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백구가 떠난 자리는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세상, 늘 누군가는 밥 먹자고 불렀고 누군가는 발자국 소리를 내며 집안을 누볐는데 이젠 문을 열어도 마당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백구가 떠난 날 이후로는 그 평상 옆에 조용히 퍼져 있던 따뜻한 기운마저 사라진 듯 했죠. 밥을 짓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새 그릇을 꺼내놓게 되고 밤에 문단속을 하면서도 백구를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죠. 몸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덤을 다녀왔어요. 남편 무덤 옆에 새로 마련한 백구 무덤에 앉아 말도 없이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덜 허전했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남긴 자국들이 선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덤에 앉아 있으면 자꾸 떠올라요. 백구가 제 무릎에 턱을 얹던 그날, 남편이 평상에 앉아 묵묵히 제 눈치를 보던 그 시간,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 사람도 참 미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던 수많은 순간들. 남편과 함께했던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을까요? 사랑해요라는 말, 고마워요라는 말,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라는 말. 그런 말들을 아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편도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 미움의 반대편엔 사실 너무 크고 무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은 평생 표현이 서툴렀고 저는 그 표현 없는 사랑에 늘 목말랐죠. 그런데도 함께 늙어가며 결국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견뎌냈어요. 백구가 대신 전해준 그 사랑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말보다 더 깊고 따뜻했어요.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결혼 초창기부터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은 생각보다 웃음이 많았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쑥스러워하면서도 환하게 웃었던 모습, 첫 추수를 하고 좋아하던 모습, 동네 잔치에서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어깨춤을 추던 모습, 그런 표정들이 언제부터인가 줄어들었어요. 농사가 어려워지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그 사람의 웃음도 함께 말라갔던 걸까요? 며칠 전엔 마을 어르신들이 무덤가에 들렀다가 돌담 위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게 참 사람보다 낫더니 이제는 전설이 됐구먼.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갔대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전설이라니. 하지만 정말 백구는 그런 존재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킨 친구. 그리고 제 외로움을 다독여준 유일한 존재. 흥미로운 건 백구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무덤을 보고 가곤 했죠. 충직한 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꽃 한 송이를 놓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남편과 백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요. 며칠 뒤 동네 김씨 아주머니가 마실 나온 김에 물으셨어요. 순자 씨, 요즘은 좀 괜찮아 보여. 얼굴에 살이 좀 돌아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자주 웃어보려고요. 백구가 그랬잖아요. 혼자 있어도 가만히 웃고 있던 아이였으니까. 실제로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와 녹음을 들은 뒤로 마음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거든요. 그동안 몰랐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무덤을 오가던 날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무덤 옆 평상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마을 분들은 절 안쓰럽게 여기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리가 편했어요. 백구와 남편이 나란히 누워있는 그곳에서 저는 두 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대화와 표현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없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걸 백구가 증명해 주었잖아요. 어느 날은 그 자리에 앉아 창고에서 꺼낸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백구가 처음 집에 왔던 날 남편이 웃으면서 셔츠 주머니에 사료를 몰래 숨겨두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밥상 풍경까지 앨범 속 사진들이 이제야 말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나 기뻤어. 그날 나 속상했지만 참았어. 그래도 널 사랑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에는 모처럼 시골집 부엌에서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들고 산소에 올라갔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깻잎, 백구가 냄새만 맡아도 침 흘리던 삶은 달걀 하나. 평상에 앉아 작은 접시에 담아놓고 혼자 중얼거렸죠. 같이 먹자, 오늘은. 내가 해왔어. 백구 너의 목도 있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이 뒤척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게 두 녀석이 정말 고맙다고 말하는 소리인 줄로 믿었어요. 그날 밤엔 무덤 옆에 조금 더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걸 봤어요. 꼬리를 길게 끌며 사라졌는데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손을 들어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잘 가. 그리고 고마워. 남겨진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 한가운데 그 사람과 백구가 남기고 간 진심이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꼭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란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다름 아닌 그 작은 하얀 진돗개와 말 없는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수첩과 백구가 품고 있던 반지, 편지, 그리고 녹음된 음성까지 저는 매일 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앉아있곤 했어요. 어떤 날은 수첩을 소리내 읽어보고 어떤 날은 녹음기를 돌려 다시 듣고 또 어떤 날은 백구가 쓰던 헝겊 방석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시간들이 참 따뜻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특히 겨울밤처럼 바람이 매서울 땐 마치 그 사람이 제 어깨에 담요라도 덮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온도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처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 온기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밤마다 이불을 덮어도 차가웠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따뜻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백구가 남겨준 그 진심들이 마치 작은 불씨처럼 제 안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어요. 남편은 살아생전 말이 정말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길을 걸어도 묵묵히 조용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점이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알겠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제 곁에 있었단 걸요. 말 대신 내어주던 따뜻한 물, 식탁 한켠에 놓여있던 배 깎은 접시, 감기 걸린 날 아랫목에 피워주던 구들장의 온기. 그게 전부 그 사람의 온도였다는 걸.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마을 모임에 참석했어요. 경로당에서 열린 작은 잔치였는데 그곳에서 만난 옆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물으셨어요. 순자 씨가 그 유명한 개주인이구먼? 그게 이야기가 여기저기 다 퍼졌다더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백구 이야기가 다른 마을까지 퍼졌다니요.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대. 내가 존경하는 동물이라는 주제였는데 그 아이가 너희 집게 이야기를 썼다더구먼.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구의 충성심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다니. 남편이 알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전에 남편이 밭일 마치고 들어와서는 말없이 제 손등을 덥석 잡은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하루 종일 김장을 하느라 손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식의 걱정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어느 여름날엔 장마가 끝난 저녁, 마당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백구는 그 작은 물웅덩이를 사이에 두고 저랑 숨바꼭질하듯 장난을 쳤어요. 그걸 보던 남편이 웃으면서 말없이 수건을 꺼내와 백구 발을 닦아줬죠.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소리내어 웃는 걸 봤어요. 짧지만 저에겐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죠. 그런 기억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의 온도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눈빛으로, 때론 침묵으로 전해졌던 온기였어요. 며칠 전엔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순자야 있지. 이번 봄 축제 때 무 좀 같이 다듬을래? 옛날 같으면 그 양반이 다 해줬잖아. 이젠 너의 손이 필요하겠더라. 그 말에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남편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날 처음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남편에 대해 각자의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의 묵묵함을, 누군가는 그의 부지런함을, 또 누군가는 그의 정직함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백구의 충성심까지 함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알게 되었어요. 순자 양반 영감은 말이 없어도 마음은 컸지. 작년에 우리 집 지붕이 새서 고칠 때 아무 말도 없이 와서 하루 종일 도와줬잖아. 그 양반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던 사람이었어. 어떤 날은 해 뜨기 전에 이미 논에 나가 있더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짙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리움은 아프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그 사람이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면 틈틈이 나가서 함께 일도 거들고 김장철엔 고무장갑 끼고 배추도 나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 그 온기가 조금씩 다시 제 안으로 스며들더라고요. 시장 길목에서 혼자 앉아 계시던 김할머니가 백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걔는 말이야. 눈빛이 사람 같았어. 무덤 옆에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나도 그만 울어버렸지 뭐냐. 그 말을 듣고 저는 백구 무덤에 다시 다녀왔어요. 무덤 옆엔 바람결에 흩날린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제비꽃 한 송이가 조심스럽게 피어 있었죠. 저는 그 꽃 옆에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백구가 떠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어요. 마당의 살구나무는 꽃을 피웠다 졌고 이제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죠.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제법 자라서 가지를 뻗었어요. 그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그 사람의 따스한 손길 같았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풀냄새가 유난히 짙었어요. 마당에서 끓이던 된장국 냄새도 따라 올라왔고 순간 백구가 고개를 들고 킁킁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아이는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표현하던 아이였어요. 백구야,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니? 너희 둘 다 잘 지내고 있지? 무덤가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리다 보니 문득 어떤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그런 온기. 그게 남편이 남긴 사랑의 온도였나 봐요. 남편의 녹음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일들도 있었어요. 남편이 작은 수첩에 매일 제 일상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 제가 웃던 날, 울던 날, 아프던 날. 그 모든 걸 조용히 적어두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늘 순자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웃었다. 무슨 책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방해할까봐 참았다. 그 웃는 모습이 참 예뻤다. 순자가 오늘은 새벽부터 일어나 밭에 나갔다. 내가 늦잠 자는 척했더니 조용히 나가서 일하고 있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저를 늘 지켜보고 있었고 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어느 날 밤엔 꿈을 꿨어요. 백구와 남편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백구가 먼저 다가와 제 손을 핫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꿈인데도 그 온기가 얼마나 선명했던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제 어깨가 따뜻했어요. 당신, 지금이라도 괜찮아. 이제는 알겠어. 고마워. 꿈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직접 만들었던 작은 목각 인형들도 다시 꺼내 보았어요. 그 사람은 농한기에 나무를 깎아 작은 인형들을 만들곤 했었죠. 사람, 동물, 집. 손재주가 좋았던 남편은 그런 것들을 척척 만들어냈어요. 그 인형들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작은 개 인형이 눈에 띄었어요. 백구를 닮은 그 인형은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눈을 유난히 섬세하게 표현해 놓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 인형을 베개 옆에 두고 자면 남편과 백구가 제 꿈속에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온도는 말이 아니라 손길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말없이 내 옆에 머물러준 시간.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대신 전해준 백구.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구나.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온기를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도 무덤 옆 평상에 앉아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거든요.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내려앉을 때면 백구의 꼬리와 남편의 손길이 살며시 내 곁을 스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온기를 이제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네고 싶어졌어요. 누구든 힘든 날 그 사람의 따뜻함을 기억해낼 수 있게. 그게 남편이 바랐던 진짜 유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백구가 떠난 지도 어느덧 2계절이 흘렀어요. 벚꽃이 피고 지고 매미가 울다 그치고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사이 제 마음도 그만큼씩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백구의 온기는 사라지질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구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자리 잡았어요. 아이들은 무덤에 들러 작은 돌탑을 쌓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지나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덤을 바라보곤 했죠. 백구의 충성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건 마치 작은 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그 이야기는 어느새 읍내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5년간 주인 무덤을 지킨 진돗개 이야기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죠. 기자가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백구와 남편의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심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제 남편의 마음을 전해주는 전령사였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기사가 나간 후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며 무덤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져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요, 문득 백구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아침마다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고 밥을 먹을 땐 여전히 제 옆에 앉아 그 조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겠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그 아이. 정말이지 백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였어요. 백구가 남긴 건 단순한 발자국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길이었죠. 남편이 남긴 사랑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백구는 5년이라는 시간을 무덤 곁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저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동물과 사람 주제로 수업을 하는데 백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에게 백구의 충성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백구와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백구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남편과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5년의 시간까지 아이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할머니, 백구는 어떻게 5년 동안 주인 무덤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건 사랑 때문이란다. 사랑은 그런 거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백구는 그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란다. 질문을 이어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더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요. 우리 강아지도 백구처럼 충성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단다. 백구도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 할아버지의 사랑이 백구를 그렇게 만들었지. 너가 너희 강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도 분명 그 사랑을 알고 보답할 거야.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몇몇 아이들이 직접 그린 백구 그림을 선물로 주었어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그림들을 보며 백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 전 무덤 앞 평상에 앉아 있는데 동네 초등학교에서 소풍 나온 아이들 몇이 산길로 올라왔더라고요. 그중 한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무덤은 누구예요? 왜 옆에 강아지 무덤이 있어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여긴 우리 집 영감님이 누워 계시고 그 옆은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킨 친구야. 백구라고 해. 그 아이는 한참을 무덤을 들여다보다가 조그만 과자 봉지를 꺼내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더라고요. 저희 강아지도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하얗고 말 잘 듣고 진짜 똑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백구도 어쩌면 그런 기억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구가 남긴 마지막 길은 단지 무덤까지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떠난 뒤에도 저에게 사람들과 다시 마음을 나누게 해줬고 또 다른 생명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백구를 기억하는 뭔가를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마을 회관 옆 공터에 작은 동물 쉼터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뜻밖에도 마을 분들이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야기 다 알잖아. 전설이지. 이런 아이들이 더는 외롭지 않게. 우리도 뭘 해야지. 처음에는 작은 움막 하나와 울타리로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셨고 젊은 사람들은 주말마다 와서 공사를 도와주었죠. 읍내 수의사는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진료를 해주겠다고 했고 농협에서는 사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쉼터는 점점 커져갔고 어느새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아픈 동물들이 치료받고 외로운 동물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 저는 그곳을 백구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쉼터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백구가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럴 때면 남편도 어딘가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무덤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늦가을 하늘에 유난히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 빛 사이로 바람결이 흔들리며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졌고 저는 그 모습이 마치 백구가 마지막으로 길을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길을 따라 저는 이제 다시 걸어가 보려 해요. 백구가 남겨준 그 따뜻한 발자국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마당 평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들고 있었는데 눈송이 하나가 제 무릎에 살며시 내려앉더니 이내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백구가 생각났어요. 하얗고 부드럽고 따뜻해서 금세 눈처럼 스며들었던 그 아이. 지난 가을 백구의 집이 문을 연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을 위한 작은 쉼터였지만 그곳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죠.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강아지들과 놀았고 어르신들도 가끔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읍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현장 학습이라고 했죠. 그때마다 저는 백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고 백구 무덤에 꽃 한 송이씩 놓고 가곤 했죠.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위안이 자리 잡았어요. 백구는 떠났지만 그 아이가 남긴 발자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겨울은 더 이상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계절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새로 생긴 동물 쉼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그곳에 들러 강아지들과 놀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 강아지도 백구처럼 똑똑해질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무릎에 앉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대신 너도 그만큼 마음을 줘야 해. 마음을 주면 백구처럼 마음을 돌려주는 친구가 되는 거란다.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예전 백구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맑고 또렷하면서도 묵묵히 마음을 나누던 그 시선. 이제는 백구의 집에 1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버려진 강아지, 다친 고양이, 심지어 한쪽 다리를 잃은 토끼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먹이를 주고 청소도 해주었어요. 특히 젊은 부부 한 쌍은 매주 주말마다 와서 동물들 건강을 체크하고 약도 먹이곤 했죠. 순자 할머니 백구 이야기가 우리 마을을 바꿨어요. 그 부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구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다니 그 아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눈 내리는 날이면 저는 여전히 무덤가에 다녀오곤 해요. 백구와 남편이 나란히 누워있는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끔은 그 앞에서 혼잣말을 하기도 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오늘 뭐 해먹었는지, 어떤 아이가 쉼터에 왔었는지,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리죠.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백구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활기차게 뛰어노는 백구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죠.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죠. 그들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서요. 그날도 눈이 소복히 쌓인 길을 따라 무덤가에 올랐어요. 무덤 위엔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고구마 하나가 얹혀 있었고 옆에는 이름 없는 조그만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말했죠. 잘 지내지? 둘 다. 나야 순자. 눈이 와서 너 생각이 더 나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백구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백구야, 밥 먹자. 그 한마디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백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눈 위에 덧그려지는 웃음은 따뜻했어요. 울컥함도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 고마움이 더 컸어요. 어제는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 백구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들이었죠. 하나같이 하얀 개가 무덤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그림들을 쉼터 벽에 붙이면서 백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백구도 그 사람도 모두 제 마음속에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눈이 내려도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온기처럼요. 그리고 그 온기는 매년 다시 오는 이 마지막 겨울 속에서 저를 포근하게 안아줘요. 겨울은 끝이 아니라 다시 따뜻해질 준비를 하는 계절이라는 걸 저는 백구와 함께 배웠어요. 이제는 제 삶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쉼터 문을 열고 아이들이 오기 전 간단한 먹이를 챙기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하루가 어느덧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게 다 그 조용히 나를 지켜봐주던 두 존재 덕분이에요. 백구의 집은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움막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갖춰진 공간이 되었죠.
유리창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어요.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얼마 전에는 읍내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한 진돗개의 충성심이 만든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싶다며 백구 이야기와 쉼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백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백구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나요? 취재 온 기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저기 뛰어노는 강아지들 보세요. 저기 웃는 아이들 보세요. 백구가 남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남편은 살아생전 제게 자주 말을 아꼈지만 그 묵묵한 뒷모습으로 저를 감싸주었고요. 백구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제 곁을 지켜줬어요. 때로는 둘이 서로 닮아 보이기도 했어요. 말없는 충직함, 꾸준한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그 둘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게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남기고 갔는지, 그들의 침묵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백구의 집은 단순한 동물 보호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죠. 주말이면 마을 아이들이 모여 동물들과 놀고 어르신들은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에는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곳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도시에서 온 가족이 쉼터를 찾아왔어요. 백구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의 아버지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구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먼 도시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다니 남편과 백구가 남긴 사랑의 파동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종종 마을 어귀를 지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건네곤 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소중하고 반가운 것이 되었죠. 저는 백구가 남기고 간 그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한 줌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쉼터 앞 평상에는 언제부턴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작은 화롯불이 피워지고 강아지들은 그 옆에 졸고 아이들은 웃으며 달려와요. 그 웃음소리 사이사이에 저는 때때로 아주 조용한 소리를 듣곤 해요. 백구야, 밥 먹자. 그 소리는 바람 사이를 타고 아주 조용히 제 귀에 닿아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사랑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백구가 남긴 건 단순한 족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따뜻한 관계의 씨앗이었죠. 그 씨앗은 이제 우리 마을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백구가 남긴 유산이에요. 얼마 전 쉼터에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주인에게 버려진 작은 진돗개였죠. 처음에는 겁에 질려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던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를 볼 때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백구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너도 백구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생명은 그렇게 서로 이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가끔은 백구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꿈을 꿔요. 남편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요. 꿈속이지만 그 품은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도감으로 가득하죠. 백구의 집벽에는 이제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 새로운 가족을 만난 동물들, 그리고 맨 중앙에는 백구와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죠.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백구에 대해 묻곤 해요. 할머니, 백구는 정말 천사였나요? 그래, 천사였단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천사지. 어느새 백구의 이야기는 우리 마을의 전설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무덤 주변에 꽃을 심고 겨울이면 눈을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구와 남편은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곁엔 그들이 남긴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무덤 옆에 작은 벤치를 만들었어요. 백구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요.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마치 백구와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면 더욱 그래요. 그게 참 고마워요.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로 남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 못했던 진심도 닿지 못한 마음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피어나니까요. 어제는 읍내 초등학교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학교 텃밭 한켠에 백구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직접 키운 꽃과 채소로 주변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요. 백구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살구나무는 이제 튼튼하게 자라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것이 제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이젠 좀 웃으면서 살아요. 당신도 백구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무덤가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리곤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는 눈물보다는 그들이 남긴 사랑에 감사하는 미소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백구와 그 사람, 그리고 제가 함께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한 발자국 하나쯤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온기가 머물렀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